도깨비 소굴의 섬뜩한 진실. 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졌다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던 그 골짜기에 들어간 나무꾼이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과연 도깨비들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 할머니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섬뜩한 도깨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금기의 골짜기, 마을 사람들이 절대 가지 말라던 도깨비골의 비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조선 후기 강원도 정선 근처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과는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곳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나무를 베거나 약초를 캐며 살아갔는데 이들에게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뒤편 깊숙한 곳에 있는 도깨비골이라 불리는 골짜기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골짜기는 마을에서 1시간 정도 산길을 올라가야 나오는 곳으로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마을의 고로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예로부터 도깨비들이 살고 있어. 낮에는 모를까? 해가 지면 절대 가까이 가지도 마라. 실제로 그 골짜기 근처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큰 북소리나 징소리 같은 것이 울려 퍼지기도 했죠. 더 기이한 것은 그 골짜기 주변에서는 나무나 풀이 이상하게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무성하게 자라는가 하면 어떤 곳은 아예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민둥산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마을의 무당 할머니는 더욱 구체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도깨비들이 그곳에서 밤마다 잔치를 벌인다네. 사람이 그 잔치에 끼어들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 도깨비들의 노름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말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나무가 그 골짜기에 있어도 아무리 귀한 약초가 그곳에서 자란다는 소문이 들려도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냥을 하다가 짐승이 그 골짜기로 도망가면 아예 포기해버릴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금기는 오히려 젊은이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 나무꾼들 사이에서는 정말 도깨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물론 나이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호되게 꾸짖었지만 젊은 혈기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마을에서는 실제로 그 골짜기와 관련된 무서운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몇십 년 전에는 호기심 많은 청년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깨어난 후에도 그곳에서 무엇을 봤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그 일 이후로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끔씩 혼자서 중얼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마을의 한 아이가 길을 잃고 그 골짜기 근처를 헤매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이 말로는 골짜기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자세히 물어봐도 그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호기심 많은 나무꾼, 젊은 나무꾼 철수가 금기를 어기고 들어가다. 그런데 이 마을에 철수라는 젊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25살의 건장한 청년이었던 철수는 어릴 때부터 겁이 없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호랑이가 나타나도 맞서 싸울 기세였고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혼자서 들어갈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철수는 늘 도깨비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문을 가졌습니다. 정말 도깨비가 있을까?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어낸 이야기 아닐까? 특히 나무꾼으로서 그 골짜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더욱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좋은 나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베어진 나무들이 많았고 남아있는 것들도 너무 작거나 질이 좋지 않았죠. 해가 기울어 가는데도 제대로 된 나무 한 그루 베지 못한 철수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구나. 그때 철수의 머릿속에 도깨비골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좋은 나무들이 많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수백 년은 자랐을 커다란 나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에이, 그까짓 도깨비가 뭐 대수라고. 철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도깨비골에 가서 좋은 나무 몇 그루만 찍어두고 내일 다시 와서 베어가겠다는 계획이었죠. 낮에만 갔다 오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도끼를 메고 도깨비골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에서 벗어나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 주변 풍경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나무들이 더 울창해졌고 숲속 공기도 더욱 무거워진 것 같았죠. 1시간 정도 올라가니 드디어 도깨비골 입구가 보였습니다. 골짜기 입구에는 정말로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어둡고 습했으며 이상하게도 새소리나 벌레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생물들이 이곳을 피해가는 것 같았죠. 정말 좀 이상하긴 하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터라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낮이니까 괜찮을 거야.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면 돼. 철수가 골짜기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좋은 나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은 자랐을 법한 큰 소나무들과 참나무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나무들은 정말 좋네. 철수는 신이 나서 이 나무 저 나무를 살펴보며 골짜기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 따위는 이미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런데 골짜기를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사이사이에 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곳들이 있었고 어떤 곳에는 사람이 만든 것 같은 작은 제단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검게 탄 자국들이 있어서 마치 누군가가 이곳에서 불을 피웠던 것 같았죠. 이상하다. 누가 여기서 불을 피웠을까? 철수는 점점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몰래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상한 현상들,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일들. 철수가 골짜기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수록 주변 분위기는 점점 더 기이해졌습니다. 해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았는데도 골짜기 안은 마치 밤처럼 어두웠죠. 나무들이 워낙 울창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여기저기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푸른빛이나 붉은빛 같은 이상한 색깔의 빛들이 나무 뒤에서 혹은 바위 틈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반딧불이인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반딧불이는 아니었습니다. 반딧불이라기에는 너무 크고 밝았고 무엇보다 이상한 색깔이었죠. 철수는 그 빛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빛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니 골짜기 한가운데 평평한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큰 바위들이 둥글게 배열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커다란 돌 하나가 마치 제단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갖가지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바가지, 목탁, 작은 북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무 조각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그 물건들이 아직도 새 것처럼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되었다면 썩거나 녹슬었을 텐데 마치 어제 막 놓아둔 것 같았어요. 누가 여기서 제사라도 지낸 건가? 철수가 그 제단 같은 곳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서인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죠. 우, 아, 으흐흐. 이상한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는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단 위에 놓여있던 북에서 둥둥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치지 않는데 저절로 북소리가 나는 것이었죠. 철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바람에 나뭇가지가 북을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북 주변에는 나무까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고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둥둥, 둥둥둥, 둥둥둥둥. 북소리가 빨라질수록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목소리들도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마치 어떤 구호를 외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죠. 철수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는 정말로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도깨비골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철수의 뒤에서 갑자기 껄껄껄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웃음소리였어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웃음소리는 더 커졌고 이제는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이 철수를 둘러싸고 웃고 있는 것 같았죠. 철수는 이제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거든요. 도깨비들의 정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다. 철수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신비로운 빛들이 점점 더 선명한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실루엣만 보였지만 차츰 사람 같은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고 손발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죠. 그리고 머리에는 뿔 같은 것이 나 있었고 눈은 불꽃처럼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도깨비들이었어요. 그런데 철수가 더 자세히 보니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얼굴 생김새나 체격이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특히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마을 사람들이 입는 것과 비슷해 보였어요. 저 사람은... 철수가 놀란 것은 도깨비들 중 한 명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 마을의 이봉수 영감님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봉수 영감님은 평생 나무꾼으로 살다가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그 특징적인 구부정한 등과 길쭉한 턱이 그대로 보였거든요. 아니다. 이봉수 영감님이 어떻게 여기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도깨비들을 하나씩 자세히 보니 모두 마을에서 죽은 사람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10년 전에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김철호, 산에서 실족 쌓은 박돌이, 병으로 죽은 최순이 할머니. 모두 철수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제서야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진짜 도깨비가 아니라 죽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도 이곳 도깨비골에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죠. 죽은 사람들이 도깨비 모습으로 변해서 나타나자 철수는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철수를 해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 철수가 아니냐. 이봉수 영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다른 영혼들도 하나둘 철수를 알아보고 반겨했습니다. 어머, 철수구나. 많이 컸네. 철수야, 여기 어쩐 일이냐? 철수는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자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영감님? 정말 이봉수 영감님이세요? 그렇다, 철수야 나다. 하지만 영감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죽기는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고 있단다. 마을을 떠날 수 없어서 말이야. 이봉수 영감님이 슬픈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죽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곳 도깨비골에 모여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 때문에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였죠. 우리는 밤마다 여기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마을 걱정도 하고 그러며 지내고 있다. 그런데 산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구나. 철수는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듣던 이상한 소리들, 북소리, 웃음소리.
모두 죽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도깨비는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이야. 산 사람들이 함부로 이곳에 오면 안 되니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쫓아보내는 거지. 하지만 너처럼 용감한 젊은이가 끝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드물어. 철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들이 자신을 해치려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 머물러야 하나요? 아니야, 철수야. 너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마을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이봉수 영감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우리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놀랄 테니까. 그냥 도깨비 이야기로 계속 남겨두는 게 좋겠어. 위험한 도주, 간신히 목숨을 건진 철수의 탈출. 철수가 죽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골짜기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철수야, 철수야, 어디 있느냐? 철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이 찾으러 나온 것 같았어요. 이봉수 영감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큰일 났다, 철수야. 마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모양이구나. 이들이 우리를 보면 안 된다. 다른 죽은 사람들도 모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철수 같은 개인이 우연히 발견하는 것은 괜찮지만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걱정했어요. 철수야, 어서 나가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길을 잃고 헤맸다고 해라. 도깨비는 못 봤다고 하고. 철수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고 골짜기 입구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죽은 마을 사람들이 다시 빛으로 변해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철수가 골짜기 중간쯤 왔을 때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철수 아버지를 비롯해서 마을 이장님, 몇몇 나무꾼들이 횃불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철수야,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아버지가 철수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해가 벌써 진지 오래인데. 마을 이장님이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너 도깨비골 안까지 들어간 거 아니지? 아니요, 그냥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있었어요. 철수는 겨우겨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어요. 정말이냐? 혹시 이상한 건 못 봤고? 네,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골짜기 안쪽에서 갑자기 둥둥둥 하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도 죽은 마을 사람들이 산 사람들을 놀래켜서 쫓아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게 뭔 소리냐?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타났다. 이어서 골짜기에서는 우우하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이상한 빛들이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 모습으로 변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었죠. 어서 여기서 나가자. 빨리.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골짜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가야 했어요. 하지만 뒤돌아보니 골짜기 안에서 희미한 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은 마을 사람들이 철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깨비골의 진짜 비밀을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 죽은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마을을 그리워하며 산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철수야, 정말 이상한 건 못 봤다고? 아버지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마을의 교훈, 사건 이후 마을에 내려진 더욱 엄격한 금기. 그날 밤 사건 이후로 마을에는 더욱 엄격한 금기가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철수가 도깨비골에서 무사히 나온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겼지만 동시에 그곳의 위험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마을 이장님은 다음날 아침 모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어제 도깨비골에서 직접 도깨비 소리를 들었다. 북소리의 개성까지. 정말 무서운 곳이다.
이제부터는 그 근처에도 가지 말도록 하자. 마을의 무당 할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내가 벌써부터 그랬잖아. 그곳에는 강한 연기가 서려 있다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 철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죽은 마을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철수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이봉수 영감님의 가족들이 매일 산소에 가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더욱 그랬어요. 영감님이 사실은 도깨비골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어느 날 철수는 다시 도깨비골 근처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죽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물론 골짜기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만 멀리 지켜보려고 했어요. 해질 무렵 도깨비골 입구에 도착하니 안에서 또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마을에 흉년이 들까봐 걱정이야. 그래, 올해 비가 너무 적게 왔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같으면 산신제라도 지냈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마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었어도 마을 사람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철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를 무서워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덕분에 죽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 후로 철수는 도깨비골의 비밀을 평생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가끔씩 그곳 근처를 지날 때면 죽은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안부를 전했어요. 세월이 흘러 철수가 나이를 먹고 마을의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깨비골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저 위험한 곳이라고만 했죠. 그리고 철수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혹시 자신도 도깨비골에서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봉수 영감님을 다시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도깨비골을 무서워했고 그곳에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죽은 마을 사람들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산 사람들도 불필요한 슬픔을 겪지 않을 수 있었어요. 결국 도깨비골의 금기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의 도깨비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도깨비 이야기들은 단순히 무서운 괴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교훈이 숨어 있었죠. 오늘 이야기처럼 금기와 터부는 때로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을 수도 있어요. 철수가 지킨 비밀처럼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평안과 산 자들의 마음을 모두 지키는 것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꿰뚫어본 도깨비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탐욕스러운 상인과 지혜로운 도깨비가 벌이는 한판 승부를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과연 인간의 끝없는 욕심 앞에서 도깨비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